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HLB 어땠습니까? 급락을 했다가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잘 저지를 시키면서 강보합선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이 HLB의 호재 노출 후 조정, 네, 이런 양상을 좀 보면서 지금 현재 HLB가 차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모양을 보여주고 있느냐,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HLB 그룹주들을 보면은요, 종목별로 조금은 이제 판도가 바뀌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근데 그 기본적인 흐름은 바뀌진 않고 있습니다. 이 HLB 그룹 내에서의 전반적인 종목의 그 변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HLB를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제 주총이 29일 날 열리잖아요. 이 세종시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이 기업 IR도 같이 이제 끝나고 이제 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인이 간간히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항서제약의 최근 흐름의 모습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항서제약 주가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향후 HLB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그 4월 달이나 5월 달, 특히 한 5월 달쯤에 우리가 그 크게 치고 나갈 종목이라면 지금 이제 3월 말쯤에 공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3월 말 4월 초에. 그죠? 그래서 요 종목 대박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 잘 매매하셔서 좋은 매매 하시고요. 네. 자, 이런 부분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HLB가 강보합선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상당히 극히 그 아래쪽으로 제한적인 하락으로만 마무리가 됐다. 네, 더 큰 조정. 매수를 못한 분들이 이제 큰 조정을 바라고 있을 텐데요. 급격한 조정은 나오질 않았어요. 네, 물론 여기서 이제 한두 번 정도 밀릴 수는 있지만 현재 상태로 본다면 큰 조정은 나타나기 좀 어려운 그런 입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 있죠. 과거에 그 에코프로가 공매도 쇼커버링 때문에 시세를 크게 냈었던 모습하고 견주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HLB 같은 경우요, 여러분 3만 원 선부터 시작했다고 할 때 한 4배 시세 정도 낸 거잖아요. 그죠? 13만 원 잠깐 찍었다가 12만 원 근처에서 이제 10만 원. 4배 시세를 내고 좀 흔드는 겁니다. 뭐 제가 일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10만 원에서 13만 원. 그죠? 네, 거기서 흔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거 13만 원 선은 뭐예요? 예전에 진 회장이 얘기를 했던 순현재 가치 NPV죠. 순현재 가치 17조 시총. 네, 요거의 주가 그 측정치죠. 그러니까 시총이 17조 간다고 할 때는 주가가 13만 원 가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13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에 딱 부딪히고 둔화가 돼버렸네요. 자, 어쩌면 이렇게 잘 맞습니까? 그죠? 3만 원에서 5만 원, 5만 원에서 10만 원, 10만 원에서 13만 원. 그 다음엔 제가 40만 원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8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위치에요. 아직 뭐 시총이 뻗어나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근데 이제 진 회장이 여기서 NPV를 35조로 바꿨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러면 13만 원에서 따버리면 26만 원 정도를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40만 원하고 13만 원 사이에 26만 원대.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거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 여하튼 지금 3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넷답을 나고 흔듭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 보면 자, 여기 그 10만 원에서 출발해서 넷답을이면 여기죠,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요 지점입니다. 자, 그죠? 요 지점에서 그 에코프로도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랬다가 또 치고 나가고 좀 더 큰 조정 보였다가 결국은 이제 15배 시세를 냈습니다. 에코프로가 숏 커버링으로 15배 시세 냈었을 때의 차트예요.
우리 HLB 같은 경우도 그런 그 에코프로와 같은 쇼카바링으로 인한 주가 급등을 우리가 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여기서 보면 자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4배 시세 정도를 여기서 이렇게 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조정을 좀 받아서 한 20% 조금 넘게 조정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치고 나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번에 HLB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에코프로의 패턴을 똑같이 따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기본적인 이 큰 흐름은 동일한데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HLB의 앞으로 그 신약 승인권에 대한 날짜 같은 경우가 정해져 있고 또 런칭 일자도 9월 달에 정해져 있고 한데 이 에코프로하고 똑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총괄적인 흐름은 이 쇼카바링의 도움을 받고 에코프로처럼 시세가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아직도 많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자, 에코프로가 한 4-5배 시세 내고 한 20%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HLB도 위쪽 13만 원 대비해서 20% 조정받고 그리고서 다시 위쪽으로 턴한다. 꼭 이 수치들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체 흐름만 보고 가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에코프로하고 똑같이 보시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에코프로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고 13만 원, 40만 원 이렇게 가는 중간에 진 회장이 여기서 NPV를 35조로 최근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가격선은 얼마가 된다고요? 한 25만 원 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40만 원 다음엔 80만 원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결국 돈 100만 원을 우리가 꿈의 목표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HLB 그룹 주가가 HLB는 좀 처지고 그죠? 나머지 여타 후발주들이 좀 올라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가 치고 올랐죠. 네, 그리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또 치고 올랐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가 치고 올라 좀 덜 내렸고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고 조정폭이 좀 작고 그죠? 그래서 모양이 좀 괜찮고 이노베이션하고 테라퓨틱스가 괜찮고 사실 HLB 그 리버세라님 이 신약 승인 이후에는 테라퓨틱스나 이노베이션의 모멘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기 주자들을 이제 그렇게들 많이 봐요. 그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증자를 했기 때문에 좀 흔드는 패턴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지만 단기 상승폭이 커서 물량을 좀 소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약은 사실 국내 쪽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은 약점이 있고 뭐 그런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으로 HLB 그룹주들은 그런 상태인데 HLB가 이렇게 조정폭이 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거 판도가 좀 뒤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테라퓨틱스나 또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탄력이 좋고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나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HLB만큼 넷더블 시세를 내진 못했어요. 그죠?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넷더블 시세 역시 근처에 왔어요. 그죠? 근처에 왔습니다. 그리고 HLB 모양을 보겠습니다. HLB는 3만 원서부터 출발했다고 할 때 넷더블을 찍고 흔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요. 여전히 대장 역할은 HLB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가 테라퓨틱스 그죠? 네, 그 다음에가 뭐 이노베이션 뭐 이런 정도 구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네. 테라는 뭐 잘 아시다시피 한 4-5가지 임상 특히 그
각막염권과 관련된 안과 임상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주자고요. 네, 세 번째 주자가 이노베이션이라고 봐야 돼요. 이노베이션은 이제 베리스모권, 네, 요건이 모멘텀이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는 이런 거예요. 근데 HLB 자체는 지금 가격적으로 봐도 먼저 올라오기 시작했고, 먼저 급등했고, 제일 많이 급등했고, 뭐 그런 대장주의 역할을 아직도 잃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제 테라나 이노베이션이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결국 이제 HLB가 주도를 하는 흐름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의 흐름은 테라나 이노베이션이 많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HLB로서는 뭐 크게 그러니까 걱정할 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죠? 네, 요 그룹주 내에서의 그 연관성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는, 자, 29일 날 주총이 있습니다. 주총이 세종시에서 열리죠. 근데 이 세종시에서 열리고 나서, 주총이 열리고 나서 바로 이제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기업 IR을 합니다. 자, 그럼 주총이나 이 기업 IR에서 진 회장이 보따리 풀 게 좀 많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주가는 다시 위로 터닝 포인트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주총이나 IR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얘기할 거리가 많겠어요. 그죠?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수급 동향을 좀 보면, 여러분 개인들이 좀 들어오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개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꺾일 수 있어요. 근데 개인이 순매수를 한다는 거에 정의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며칠간 계속해서 뭐 하루에 한 100만 주 이상 매수한다든가 막 이런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매수가 연속돼야지만이 개인이 들어오는 패턴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 바톤이 외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는 거로 볼 수 있고, 이때 주가는 꺾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개인들의 동향을 보면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야. 끽해봐야 하루에 뭐 20만 주 정도 순매수를 이틀 연속 한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개인이 순매수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는 예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제가 뭐 말을 자꾸 바꾸질 않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우리가 이 수급이라든가 이런 거 보는 그 흐름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들과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 잔고 한번 볼까요? 네, 공매 잔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 306만 주로 줄었죠. 306만 주로 줄었습니다. 요 이전에 일시적으로 318만 주로 늘었다가 다시 줄었어요. 그러니까 줄었다가 늘었다가 다시 줄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 세력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올라가는 흐름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결국 요런 구간 있죠. 잠깐 조정하는 구간에서 여기서 현물 매도를 치고 요런 데서 이제 공매 쳤던 거 이제 가격이 낮아지니까 이런 데서 그냥 환매수하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매매를 하긴 한 거죠. 그런 상황 때문에 자꾸 그 공매 잔고가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공매 잔고는 여러분 몇 개월 전에부터 아시겠지만 한 1000만 주 정도에서 지금 300만 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는 넷더블 시세에 올라간 거죠. 여기 한 900만 주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가. 그죠? 네,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300만 주라는 대포알이 남아있다는 것 측면으로 보시면 된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항서제약 주가 요즘 궁금하시죠? 항서제약 주가가 요즘 괜찮아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리보캄넬리주맙 그 승인 시점 다가오니까 많이 올라왔죠? 네, 항서제약 주가가 상당히 흐름이 지금 현재 좋아지고 있다. 밑바닥에서부터 한 50% 올랐네요. 이 무거운 항서제약이 이 정도 오른 것은
리보캄렐리주맙의 영향도 있다. 그래서 좋게 많이 그 평가들을 하네요. 항서제약 주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잠깐 살펴봤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HLB 관련해서는 여하튼 중간에 잠깐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정보나 매매 사인 같은 경우는 아래 전화번호로 HLB라고 주시면 된다는 거 잠깐 말씀을 드려요. 밑에 번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강조를 드려서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결국 잘 아시고 여태껏 뭐 다 외우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셀트하고 삼성바이오하고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분석을 드렸죠. 네, 얘가 40조고 얘가 60조예요, 시총이. 근데 얘는 지금 뭐 영업이익이 2027년 HLB 영업이익의 몇 분의 1이에요. 네. 한 2분의 1도 안 되죠. 네, 그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삼바 같은 경우도 2분의 1 정도 돼요. 그죠? 네. 영업이익 측면으로 볼 때.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다 잘 알고 계신 부분이죠. 네, 여러분.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연간으로 보면 3분의 1이죠. 3분의 1. 네. 셀트리온이 지금 2027년도 HLB 영업이익, 예상 영업이익의 3분의 1, 그리고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가 HLB 영업이익의 2분의 1, 막 이 정도 수준인데 얘가 시총이 40조고 얘가 시총이 60조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 기준으로 할 땐 HLB 120조 가야 되고 셀트 기준으로 할 때 역시 120조 가야 돼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HLB가 시총 100조는 간다고 큰 꿈을 안고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좀 흔들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것이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실 거예요. 여기서 뭐 조정 받아봐야 뭐 우리가 속된 말로 끽해봐야 뭐 이런 정도. 그랬다가 다시 또 올리는 파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제가 말씀드린 그 논지는 그거죠. 우리가 최종 리뷰가 통과된 게 호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신약 승인권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상호파, 그죠? 그 다음에 HLB 그룹의 글로벌 빅파마 등극, 그죠? 그러니까 이게 최종 목표예요. 진 회장의 최종 목표는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이 호재가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제가 누차 말씀을 최근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여기서 외자 들어오는 거 있겠죠? 승인 다음에 이제 외자가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계열사들의 그 임상 그 단계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임상 승급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건의 재료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또 등장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 적용할 수 있는 리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신약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자리가 너무 많다는 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2019년도에만 봐도 HLB 회장이 5년 내 5개 항암제 출시할 것 이렇게 자신감을 피력했어요. 5년이면은 2024년도예요. 그죠? 5년이 2024년도 되는 건데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한 개 항암제는 최소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4개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 3월 28일 날 기사 나온 거 하나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미국 허가 후에 리보세라닙 가치 확장에 나선다. 그거는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다른 암으로 확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무궁무진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또 다른 글로벌 3장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아주 큰 모멘텀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 조정 과정을 우리는 위쪽으로 층계 형태로 가기 위한 소화 과정 정도로만 보시는 것이 제일 맞다라고 봅니다. 만약 이제 여기서 안 좋다고 하더라도 횡보 등락 연후에 다시 위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런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2번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가는 게 1번이고 1번이나 2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급격한 조정이 들어오는 그런 패턴의 3번 과정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제가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예, 그죠?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예. 근데 이거보다도 하여튼 그 주식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여러분. 예. 무슨 호재, 무슨 악재가 나올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들은 HLB라고 문자 다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문자 보내주셔서 신속한 정보, 고급 정보, 그리고 필요할 수 있을 경우에 매매 사인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이 비상 SNS 체제를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걸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HLB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100%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꼭 HLB라고 보내주시고요. 제가 받는 정보 루트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요즘 조금 그 응원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영상을 찍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응원 문자 안 주신 분들은 응원 문자 많이 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 요거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 말씀 잘 듣고 대박 한번 또 내보세요. 네, 말씀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대박주는요, 컨텐츠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네, 1,000억 내지 3,000억 범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네, 이게 이슈가 붙으면 새털처럼 가벼울 수가 있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박이 가능하다는 논리고, 가격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10,000원 내지 30,000원 선 정도의 중가권의 시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우리가 허황된 목표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고요. 네, 더블 정도까지만 일단 보는 그런 매매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물론 더블, 3 더블, 뭐 4 더블도 날 수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목표는 심플하게 더블 정도 본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짧은 시일 내에 대박 내는 게 좋지만 그런 것들 다 거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해서는 안 되고 대개 2, 3개월 코스로 가시는데 뭐 1개월 있다가 시세가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1, 2주 내에 뭐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고 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요, 이 대박주의 특징은 금년에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대개 여러분 적자 보였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흑자로 전환하기 이전에 미리 초급등을 하죠. 네,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0 내지 50% 범주에 들 정도로 타인 자본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요, 기술 성장성 기업으로 속해 있어요. 기술력이 상당히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흑자 반전까지 된다면 그렇다면 금상첨화죠. 그리고 최근 6개월 내에 매물을 완벽히 소화했고요.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환이 여기서 돼가지고요. 시세가 안정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또 매집이 더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이게 팔고 나가는 거래가 아니라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집이 더 돼서 여기서 플랫폼을 형성했다가 다시 위쪽으로 크게 치고 나갈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봉 차트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완전히 상승 전환된 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은요. 5월이나 6월 달에 나옵니다, 여러분. 네, 5월이나 6월 달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투자는요.
5월 달, 6월 달에 뭔가 크게 나올 종목이라고 한다면 3, 4월 달에 이런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수익을 크게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가서 투자하는 것은 이미 꼭지죠, 여러분. 3, 4월에 미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타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초유 재료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문자를 주신 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상 초유의 이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3, 4월에 투자해서 미리 시세 분출하면 이제 그때 더블 내고 나와도 되고 뭐 한 2, 3개월 기다려서 그때 한번 시세 또 나중에 조금 늦게 난다 하더라도 그때 팔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지금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해외 글로벌 시장에 큰 모멘텀이 있는 거는 사실은 그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근데 대기업하고 이 연관이 된 중소형 종목이 탄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 되게. 그죠? 이 대기업보다는 여기에 연관된 총대장주가 있다면 이게 그 수익률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투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해당 수의 대기업이 그런데 이 기업 지분을 최다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10 내지 30%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대장주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밑에 보시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컨텐츠 매출이 50 내지 70% 비중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매출이 뭐 100억이라고 한다면 50억 정도는 그 해당 수의 대기업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총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요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참여를 하셔서 대박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죠?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그냥 추천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매도를 할 때까지 끝까지 케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AS도 당연히 제가 세심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요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봅시다.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